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지금 계속 장자 양왕편을 함께 보고 있죠. 오늘은 양을 잡던 백정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이 뭐 요새 말로 하면 양 도축업자죠. 이 열이라는 사람은 초나라에서 양을 잡던 사람이에요. 근데 초나라가 오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대판 깨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그 당시에 발생을 합니다. 역사적 사실이에요, 이거는. 이때가 이제 초소왕 때인데, 당시 오나라는 오자서와 손무가 이끄는 아주 전성기였죠. 결국 초나라 수도가 막 떨어지고 초소왕이 도망을 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초나라의 충신 신포서가 막 7일 밤낮을 무릎 꿇고 빌어가면서 진나라의 원병을 결국 얻어내고 그래서 겨우 수도를 이제 수복하고 이제 그런 사건인데, 초나라 소왕이 오나라한테 수도를 뺏기고 도망갈 때 그 곁을 따랐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백정열이죠. 열은 이름이에요. 그랬을 때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. 저 윗동네에서 갑자기 북한에서 우리 수도로 서울로 밀고 들어온 거죠. 예컨대. 그래서 대통령이 급하게 피란을 떠나게 됐는데, 어디 뭐 저기 마장동에서 양 도축 사업 같은 거 하시던 분이 자기도 피란을 떠나는 그 와중에 어떻게 대통령의 그 피란 행렬에 섞여서 대통령의 수종 노릇을 잘 해드리게 된, 막 물도 잘 떠다 드리고 이제 뭐 식판에 밥도 대신 떠오고 뭐 경호원 노릇도 좀 해가면서 뭐 이제 좀 이게 등발이 좋았나 봐요. 아무튼 그런 상황을 한번 가상이지만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, 초나라가 수도를 회복한 다음에 초소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백정열이 참 고맙거든요. 그래서 열을 불러서 상을 주려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그때 열이 하는 말이 뭐냐면, 임금께서 나라를 잃으셨을 때 저도 백정 직업을 같이 잃었습니다. 나라가 떨어지면 뭐 사업장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열의 말이 이게 일리가 있죠. 그리고 임금께서 나라를 되찾으시니까 저도 백정 직업을 되찾았습니다. 제가 다시 제 일터와 일자리를 갖게 됐으니 이로써 제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은 셈입니다. 근데 더 무슨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까? 하고 반문을 해요, 열이. 초소왕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고 그러느냐고, 내가 좀 주고 싶어서 그런데 막 억지로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막 구자번호 부르라고, 주소 부르라고 막 재촉을 하니까 열이 끝까지 입을 안 열고 버티죠. 열이 그래요. 임금께서 나라를 잃었던 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라를 잃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 그거예요. 나라를 잃은 게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잃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, 그 얘기예요, 열이 하는 말이. 그리고 임금께서 나라를 되찾은 거는 그건 내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, 그거예요. 그 진나라에서 원병이 와가지고 수도를 되찾게 된 거지, 내가 뭐 공을 세운 게 아니다, 그거죠. 그 가서 진나라 왕한테 7일 밤낮으로 빈 것도 신포서가 빈 거잖아요. 신하들이 가서 빈 거지. 이 백정열은 거기는 뭐 관여한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라를 되찾은 것도 잃었던 것도 내 책임의 소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도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버텨요, 열이. 이 소왕이 가만히 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사리에 맞아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소왕이 이번에는 사마작이라는, 여기서 사마라는 건 대체로 군정을 담당하는 장관, 오늘날 그냥 뭐 국방부 장관 비스무리한 직책을 생각하시면 편해요. 그 사마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. 그 양 잡는 백정열 있지, 걔는 말이야, 물론 그 신분과 생활은 좀 비천하지만 사리에 관련해서는, 일의 이치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식견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양백정열을 삼공의 지위에 앉혀라 그러거든요. 보통 삼공이라 그러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 주대에는 이제 태사, 태보, 태부를 삼공이라 그랬고,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거는 이제 뭐 한대의 그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사마, 사도, 사공을 보통 삼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아무튼 열을 데려다가 장관을 삼어라 그렇게 소왕이 명령을 하니까 사마자기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가서 열을 데려오라 그러죠. 그리고 열한테 왕의 이 말을 전해요. 오늘부터 그대가 장관을 맡아서 하쇼. 본인이 지가 본인이 사마니까 뭐 어떤 사도나 사공의 직책을 부탁을 했겠죠, 열한테는. 그러니까 열이 또 거절을 합니다. 열이 말하기를 삼공의 지위가 양백정보다 고귀하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삼공의 노기, 삼공의 월급이
소위 연봉이 양 백정의 연봉보다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게 내가 벼슬과 녹이 탐난다고 해서 임금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것은 백성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.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해요. 예, 이게 무슨 소리죠? 예. 여러분 이 고전을 읽으실 때 그냥 제가 뭐 이거는 추천드리는 거예요. 꼭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꾸 이제 그 옛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이 고전을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맞도록 현대적인 맥락에서 좀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해 가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만약에 내일 뉴스에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 저기 마장동에서 그 고기 손질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어디 뭐 농림부나 국토부 장관에 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물론 그 마장동에서 일하시던 분이야 아주 뭐 좋으실 수도 있겠죠. 그것도 뭐 사람 나름이겠으나 뭐 굉장히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. 근데 당장에 벌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겠죠. 저 사람 정체가 뭐냐 도대체. 저 뭐 비선 실세냐,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냐,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 사람을 장관에 앉히냐? 아무 개연성이 없는데. 우리가 청문회를 해서 그 그거를 상관관계를 밝혀내자. 대통령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. 별의별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. 오늘 백정열이 하는 말이 맨 같은 소리예요. 내가 장관이 되어도 사적으로는 나쁠 게 없겠습니다. 그거예요.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달라질 것이고 봉급도 훨씬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로 뭐 내 개인적으로는 나쁠 건 없겠으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곧 임금을 의심할 거고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거다 그 얘기예요. 그러면 지금 나라 뺏겼다가 되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인데 왜 나를 시비거리의 소재로 삼으려 그러냐. 그 백정열이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 그럽니까? 왜 다른 백성들한테 내가 죄를 짓게 만들려 그럽니까? 하는 게 백정열의 주장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서 나는 감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. 그냥 나를 도살장으로 돌려보내 주시오. 그게 내 소원이요. 유일한 소원은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 양 잡으면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소원이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도덕경 같은데 보면요. 그 성인의 아주 유의한 특성으로 제시가 되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요. 이제 뭐 그 공성이 불거라는 공성이 불거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공성 불명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도덕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. 공성이 불거 공을 세웠으나 공을 이뤘으나 그 공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. 공로가 있으나 공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. 공성 불명유 공을 마찬가지로 공을 세웠으나 명예를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. 공로가 있으되 공로를 막 내 소유로 만들려 그러지는 않는다. 이게 전부 이거 지금 한마디로 뭔 소리예요 이게? 그 아까 도덕경에 생이분류라는 말, 생이분류라는 말도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. 나았으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. 이런 것들. 이 자연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표현들이 자연의 속성이라는 게 맨 그게 도가에서 말하는 도의 속성이잖아요. 그죠? 이런 표현들의 전부 핵심이 뭡니까? 핵심이 지금. 무소유, 무집착, 무생색이잖아요. 무생색. 생색내지 않는다 그 소리잖아요. 오늘 이 백정열은 어떤 사람이에요? 생색내지 않는 사람이죠. 생색내지 않는 사람이죠. 반면에 초소왕은 어떤 사람입니까?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죠. 우리가 그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요. 우리는 꼭 뭘 잘 해내고 나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좀 이런 것만 생색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. 근데 사실은 내가 잘한 걸 티내든 잘못한 걸 티내든 이 두 가지 모두가 생색의 범주에 들어감에 있어서 동일하다. 그게 좀 더 합리적이죠.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고 내가 손해가 아주 막심해. 이거를 팍팍 티내고 그런 것도 생색이겠으나 너 이번에 참 잘했고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상을 좀 줄게. 칭찬을 좀 해줄게. 이것도 맨 생색이란 말이야. 이 두 가지가 다 생색이란 말이야. 같은 생색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오늘 후대 도가들은 도살장에서 양을 잡아서 먹고 사는 백정열이 그가 초소왕보다 낫다. 임금보다 낫다.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유가와 도가의 아주 유의미한 차이기도 해요. 유가에서
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명분이라는 거. 명분은 구별되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다.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남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명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,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. 끊임없이 그러려면 생색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 고수들은 생색이 아닌 듯하게 그냥 은근히 생색을 내고, 하수들은 대놓고 생색을 내고, 그 차이는 있겠죠. 근데 우리가 명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나가는 그런 명분도 있는 거고, 또 아주 벼르고 또 벼르면서 쌓아나가는 그런 명분이 있고, 또 갑자기 그냥 미친년 널뛰듯이 그 이스라엘처럼 뭐 예방적 자위권 같은 거 운운해가면서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거든. 이스라엘은 예방적 자위권 같은 소리 해가면서 느닷없이 그냥 경고도 선전포고도 없이 후려치는 그런 명분이 있고, 명분도 이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, 사실. 근데 아무튼 모든 명분이라는 거는 그 본질이 생색에 있게 되는 것이고, 그래서 유가의 철학이라는 거, 유교 사상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늘 생색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약간은 가지게 되는 게,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사상적인 측면이 있어요. 열심히 공감하고 막 아이 컨택하고 고개 끄덕끄덕 열심히 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얼싸안고 이런 게 다 인이란 말이에요.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게 이런 거야. 공감 능력이라는 게. 그리고 정의롭게 외치고 막 나서고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고 이런 게 다 의잖아요. 이런 거를. 이런 거 우리가 의라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도덕적인 용기, 어떤 도덕적인 정서의 발현 이런 것들. 그리고 또 열심히 뭐 예를 지키고, 예를 지키고 우리가 인사 잘하고 이런 아주 형식적인 것들. 예라는 건 이건 사회적 적절성이고 실천 양식이고 행동 양식이고 그런 거, 그게 예란 말이죠. 그 지라는 거, 인의 예지 중에 지혜라는 것도 어때요? 가만히 입 닫고 망부석처럼 가만히 그냥 들어앉아 있으면은 저게 도대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나불거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. 지혜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입으로 계속 내가 생색을 내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, 그래서 상대방을 극복하고 내 지식을 어떻게든 알리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. 이게 인의 예지라는 게 이게 육아 철학의 핵심 아니에요. 이게 맹자가 얘기하는 게 사덕이잖아요. 사덕. 그러니까 대체로 육아는 명분을 중시하고 명분은 필연적으로 생색이라는 걸 동반하게 된다.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육아 철학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유교 사상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유교 사상에 그러한 학술적인 특징이 조금은 있다. 사상적인 게.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. 근데 도가라는 거는요. 이 노장이라는 거,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도가 철학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도가는 생색을 싫어해요. 명분은 더 싫어하고, 오직 도가에서 중시하는 것은 무위 그리고 자연이죠. 억지로 생색내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. 그걸 도가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간주를 한다 그 얘기예요. 무위한 상태를 자연으로 간주한다.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생색을 내고 명분을 쌓고 이런 게 아님을 도가는 강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. 갓난쟁이들 봐보세요. 뭐 생색 내고 뭐 명분을 쌓고 이런 거 없어요. 애들은 진짜 그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어린 애들이 있죠. 사회를 맞닥뜨리기 이전의 상태.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 얘기예요. 도가는 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와 도가는 약간은 그 학술적인 색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오늘 양왕편에서 이 열이라는 백정은 상당히 도가틱한 인물이고, 이게 부자연스럽다. 부자연스럽다. 내가 갑자기 왕 피랑길에 조금 도와줬기로서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재상 노릇을 하게 되는 게 삼공의 지위에 앉는 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열이 하는 말은 그거죠. 나를 그냥 억지스러움 없이, 아무런 억지스러움도 없이 무위할 수 있도록 내가 원래 하던 일, 백정 일을 하면서 나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라. 그 얘기를 하는 거고, 이게 마찬가지로 도가 철학의 기조입니다. 무위 자연, 억지로 하는 게 없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, 무위자연. 특히 뭔가 공을 세웠을 때, 내가 뭔가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을 때, 내 공로가 스스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가 생색을 내지 않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생색을 내든 내지 않든, 그래서 뭐 명분을 만들든 말든, 그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할 일이죠. 제가 뭐가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, 도가 철학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다만 좀 기억했으면 좋을 거, 그거는 오늘 백정열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거는 생색을 내고 명분을 쌓고 이런 것들이 결코 그게 인간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, 그거를 우리가
한 번쯤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 오늘 장자 양왕편 백정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